아버지는 왜 하필 그 순간에 들어오셔서 다 듣게 되셨을까?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가장 듣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들려버렸습니다. 내 아들의 심장이 멈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제 저녁 식탁에서 이식대기 명단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게 정말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 너머로 들려온 지혁과 성재의 대화는 아버지 상철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알게 된 부모의 심정, 상철은 과연 이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 성희에게 내가 퇴근했어도 그 낯짝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경고하고 나갔습니다. 이에 고성희는 집 금고를 열어 숨겨둔 현금을 챙겨 나가려 했지만 이미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자신이 숨겨놓았던 부동산 서류들도 전부 사라진 뒤였습니다. 44회는 텅 빈 금고를 비추며 시작됐습니다. 고성희의 금고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폐물도 금덩어리도 부동산 서류와 인감도장까지 모두 박진석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성희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버려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편 지역의 상황을 알게 된 성재는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네 도움 필요하니까 너한테는 말하려고 했어.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로 해줘. 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가고 싶어.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 걱정뿐인 지역. 왜 지역은 이런 모진 선택을 했을까요? 보는 시청자들의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성재의 애타는 마음과 지역의 초연하면서도 슬픈 결심이 교차하는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지역이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너무나 덤덤해 성재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회사도 관두고 치료에만 매진하자고 제발 살자고 애원하는 성재에게 지역은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지역은 알고 있었던 거죠. 치료를 시작해도 결국 끝은 심장이식 뿐이고 언제 자기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 그 희망 고문 속에 병원 침대에 누워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저 그는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하고 웃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그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했습니다. 성재가 가족들에게라도 알리자고 말했지만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떠날 길이라면 슬픈 작별 인사 대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평생 기억될 만한 미소만 남겨주고 싶다는 그 마음.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역의 밤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웠을지 마음이 저려옵니다. 한편 박진석은 성희를 집에서 내쫓고 대문 비밀번호까지 바꿨습니다. 밤늦게 집에 온 영라가 맨발로 쫓겨난 성희를 보고 캐리어와 휴대전화 신발을 챙겨다 줬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성희는 아직 숨겨둔 비자금이 있으니 재개할 거라고 와인을 들이키며 애써 여유를 부렸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그녀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성희는 부동산을 찾아 건물들을 팔려고 했으나 진석이 이미 조치를 다 취해놓은 상태였죠. 결국 아파트는 박진석이 취해놓은 근저당으로 인해 팔 수도 없었고 카드는 정지시켜 호텔비조차 낼 수 없도록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게다가 가온재단 이사장직에서도 해임되며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희는 박진석 회장의 치밀함에 점점 숨통이 막혀왔습니다. 결국 성희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희는 직접 진석을 찾아갑니다. 당신 이미 끝장 본 것 같으니 이혼해요. 성희는 이혼해서 위자료라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희의 예상과 달리 진석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든 시청자들도 진석이 왜 이혼을 하지 않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아내를 집에서 내쫓고 재산까지 모조리 틀어준 남자가 이혼은 거부하는 상황. 이런 행동은 금방 보면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었죠. 박진석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겁니다. 이혼해주면 성희가 자유로워지겠죠. 위자료 받아 새 삶을 살겠죠. 그런데 진석은 성희에게 그런 자유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울타리 안에 두고 통제를 해서 자신을 26년간이나 속여온 벌을 주고 싶었던 거죠. 지역을 향한 은혜의 마음은 더욱더 타들어갔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 점심을 함께 하자며 다가갔고 그동안의 미적지근함에 대한 미안함과 좋아한다는 마음도 용기 내어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은호의 용기 있는 고백에 지역은 너무 좋으면서도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멈춰가는 심장을 그녀에게 안겨줄 수는 없기에 지역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사내 연애는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일에만 집중하려고 지역은 차가운 변명으로 그녀를 밀어내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난 후 은호에게 슬픔을 안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역은 사무실로 들어와 오열하고 그 모습을 보는 시청자들의 눈시울도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차가움 뒤에 숨은 진짜 뜨거운 이유를 모르는 은호는 혼자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4회의 마지막 장면.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와 일하는 지역을 찾아간 성재.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책상에 앉아있는 지역을 보자 성재는 걱정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 일할 때냐고, 쉬어야 한다고 무리하는 지역을 걱정하며 다그칩니다. 그 순간 마침 도시락을 들고 온 아버지 상철이 그 대화를 듣게 됩니다. 결국 지역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가장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아프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곧 떠날지도 모른다고. 아버지는 문 밖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45회에서는 자식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절규가 세상을 향해 터져나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상철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겁니다. 아들 몰래 병원으로 찾아간 상철은 인공심장의 가능성에 대해 묻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심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몸부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기적이 찾아올까요? 지역을 살릴 기적의 공려자가 나타날지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은 딸 영라의 옥탑방을 찾아와 2억을 요구하는데요. 과연 영라는 무너진 엄마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줄까요?